Round 3. Fight! 이 차 이름이 뭐라고? 이페이스? 소나타. 그래, 소나타 센슈어스. 소나타 센슈어스 해봐요. 소나타 센슈어스 해봐. 아빠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 이거 응. 현대자동차. 근데 나도 저기 밖에다 가져왔어? 원태야, 구독. 더 크게. 더 크게. 그거! 구독. 그다! 좋아요. 좋아요! 잘했어. 소나타 센슈스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정차 시에는 어떤 진동이라든지 소음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차 깨어날 적에, 시동 걸릴 적에만 살짝 엔진 깨어나는 소리가 났고요. 인테리어 부분에서 느껴지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 개를 비교해 보자면 하이브리드가 가장 조용했고, 얘랑 2.0 스마트 스트림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터보 모델이라고 그래서 그런 막 배기음이나 흡기 뭐 이런 소리가 바로 크게 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 세팅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서스펜션 느낌이 근데 확실히 좀 기존 두 모델보다는 단단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일단 드라이브 모드는, 얘는 그리고 연동해서 움직이는 건 서스펜션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로 해서 달려보겠고요. 그리고 구조적인 차이는 이 엔진, 현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CVVD 기술, Continuously Variable Valve Duration이죠. 그 기술이 적용된 엔진을 처음 적용한 차잖아요, 소나타 센슈어스가. 근데 기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때 남양연구소들이, 연구원들이 자부심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게 1.6L 엔진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힘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엔진에 정말 내년에 나올 습식 듀얼 클러치를 맞물리면 뭔가 훨씬 또 다른 재미난 조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에 나올 그게 소나타 N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걔는 2.0 터보에다가 DCT를 맞물린다는 지금 구상이니까 두고 봐야겠죠. 이런 느낌도 좋습니다. 잘 돌아나가죠. 단단하기도 하고 가볍게 나가요.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묵직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안정적으로 느껴져 가지고 참 제가 그때도 완전체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했었는데, 얘는 그거랑은 또 다른 짱짱함이 느껴져 가지고 어떤 익히 좀 소나타다운 현대차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운전의 재미는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얘가 이제 1.6L 터보 가솔린 엔진하고 8단 자동 변속기 맞물려서 그거 외적으로 또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거는 RMDPS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자식 스티어링인데, 이게 기존 모델은 컬럼에 붙었었다고 한다면 얘는 렉에 붙은 형태죠. 그러니까 좀 더 바퀴와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조향 감각이 좀 더 짱짱한 조여진 느낌은 확실히 느껴져요. 이게 기존 탔던 모델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운전자가 의도하는 대로 돌아나간다는 느낌도 더 선명해지고요. 예, 이런 턱 넘을 적에, 특히나 속도방지 턱 넘을 때도 그렇고, 이런 꺼졌던 데를 떨어질 때, 포트홀 같은 데 떨어질 적의 느낌이 쿵쿵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불쾌한 수준까지는 아닌데, 그럼에도 탑승자에 따라서는 이게 좀 단단하다고 느낄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세팅입니다. 어떤 사운드 제네레이터라든지 그런 건 별도로 갖추진 않아서, 이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 느낌이 단단해요. 실내로 유입되는 소리가 인위적인 거나 그런 건 없는데, 엔진이 들려주는 흡기 사운드는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중 접합 유리를 다 써가지고, 하이브리드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중 접합 유리도 써서 앞유리, 옆유리는 지금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갔고요.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을 많이 줄이려고 한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다운시프트 해가지고 지금 떨어뜨리면 그래도 좀 뒤에서 웅 하는 소리가 들리죠. 이건 지금 제가 카메라 달아가지고 뒤에 한번 찍어봤는데, 한번 보시죠. 튀어나가는 느낌이야. 사실 하이브리드도 아쉽지 않았거든요. 그 전에 2.0L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서 느꼈었던 그런 갈증을 굉장히 막 해갈시켜줘가지고, 야, 이 진작에 이렇게 나왔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고, 뭐 이런 솔라루프 옵션이긴 하지만
그것도 참 마음에 드는 옵션이었었잖아요. 소나타 센시어스 같은 경우는 출력에 대한 해갈은 물론이고 핸들링적인 부분도 얘가 더 명쾌하거든요. 명민하고 날카롭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또 이 가볍게 나가는 느낌은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 소나타 2.0 스마트 스트림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못 봤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현대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각각 방향성을 달리해서 제대로 포지셔닝 한 것 같아요. 보세요. 이런 것도 지금 심지어 안쪽으로 더 말려들 것 같은 느낌도 그런 움직임도 보여주고요. 이렇게 근데 좀 연속된 요철에서는 투둑투둑투둑 느낌이 약간 좀 올라오긴 합니다. 그래도 그 통통거리는 게, 튀는 게. 그리고 얘가 지금 18인치에 235 그 휠 타이어를 끼고 있는 거에 대비하면 댐퍼는 지금 세게 조였는데 바운싱은 확실히 좀 있어요. 아래 위 움직임은 하이브리드보단 좀 더 있습니다. 이건 아마 근데 그런 무게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좀 유발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막 불쾌하게 막 울렁울렁 되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 스포츠로 좀 바꿔보면 이런 계기판 바뀌는 거 재밌죠. 여전히 재밌어요. 이 중속에서의 가속 능력이 굉장히 좀 기대 이상해. 물론 지금 터보렉은 느껴져요. CVVD 적용과는 별개로 어쨌거나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그 터보렉을 잡으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그럼에도 초반에 스포츠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밟으면은 한 박자 쉬었다가 지금도 밟으면 늦죠. 이런 건 생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튀어나가는 느낌은 폭발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폭발이라는 표현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렇습니다. 호쾌하게 나가요. 드라이브 모드에서 가보면은 이제 커스텀 해보면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이 두 가지만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파워트레인은 그러니까 엔진과 변속기를 묶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에코, 콤포트, 스포트 중에 고를 수가 있고, 스티어링은 두 가지입니다. 콤포트와 스포트 중에 고를 수가 있는데, 운전자 의미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조합할 수 있다는 거는 좋은 거죠. 제동 성능은 얘가 센시어스 터보 모델이긴 한데 그렇다 브레이크를 바꾸진 않았거든요. 근데 브레이크는 익히 그 현대차에서 느꼈던 그런 담력 있잖아요. 초반에부터 확 올라오는 제동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소리는 잘 걸러내요. 그리고 또 이중 접합 유리도 윈드실드랑 양념 유리에도 썼기 때문에 그런 횡풍, 또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런 거는 잘 걸러냅니다. 잘 지나갑니다. 하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음은 좀 있어요. 하이브리드 때도 좀 느꼈던 부분이긴 한데 그 수준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별도의 인슐레이션 그 흡차음제가 소나타 센시어스라고 그래서 보강이 됐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전방 시야는 참 좋습니다. 운전하면서 느껴지는 전방 시야는, 특히나 요 엔진 보닛에도 파워 벌지 같은, 이 벤츠에서도 봤었던 그런 좀 라인을 펴놨잖아요. 아까 외관에서도 보셨지만 그런 것 때문에 차 폭이라든지 아니면은 차 덩치를 가늠하기에 운전자가 도움을 많이 받고요. 또 이런 사각지대도 굉장히 적습니다. 사이드미러는 크긴 작은데 사각지대에는 없고, 또 여기도 이렇게 저쪽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이드미러 앞쪽으로도 유리를 또 뚫어 놔가지고 이것도 바로 앞에, 그러니까 앞타이어 왼쪽, 그리고 오른쪽도 앞타이어 오른쪽, 그쪽에 무슨 장애물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확인하기 쉽죠. 확실히 달리는 재미만 놓고 보면은 얘가 탑이긴 하네요. 그 하이브리드는 안정적인 걸로 간 것 같고, 안정적이면서 효율, 걔가 연비가 진짜 자그마치 20.1, 20 가까이 됐었나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더 재미 쪽으로 확실히 간 것 같고, CVVD 엔진이 연비를 7% 올렸다고 했었어요. 기존 엔진 대비. 그게 굉장한 수치가 맞는 것 같아요. 높은 수치가 맞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받아들이는 그런 좀 운전 재미는 지금 이렇게 조향할 적에 살짝 느껴지는 게,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 이렇게 조향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유격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는 근데 가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를 두고 달릴 경우에 특히 그러는데, 올리면서 지금 당기는데 변속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모습을 간헐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속하면서 업시프트 당기면 시프트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했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나타 센시어스 시승을 하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터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물론 이번엔 터보라는 거를 그냥 지양 빼버리고 센쇼스라는 걸 이름으로 아예 붙여버렸지만 얼마나 좀 얘가 좀 스포티 쪽으로 갔을까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타보니까 지금 현재 라인업 중에서는 얘가 가장 탁월하게 스포티 주행을 할 수 있는 차인 것 같고요. 단단하긴 한데 그럼에도 패밀리 세단으로 쓰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세 가지를 놓고 본다 그러면 하이브리드가 첫 번째, 그리고 얘가 두 번째. 하이브리드가 더 편하긴 편합니다. 서스펜션 세팅도 그렇고 그 묵직한 안정감 때문에도 더 편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소나타 센쇼스 같은 경우도 얘가 가격부터가 일단 하이브리드보다 완전 탑 모델만 비교를 하자면 거의 한 300만원 정도 싸거든요. 매기량도 적어서 세금도 보험료도 쌀 테고, 하이브리드는 또 물론 하이브리드의 그런 혜택이 있지만, 그래서 고민할 건 두 가지 같아요. 운전자가 재미를 더 바라면서 재미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스타일리시한 것도, 이 겉에 외관에서 보이는 스타일리시함도 확실히 이 센쇼스가 세 개 중에선 저는 제일 좀 눈에 들어온다 생각은 하거든요. 좀 과격한 대담한 디자인 때문에. 그렇다면은 센쇼스, 아니면은 그래도 편하게 지극히 패밀리 세단처럼 쓸 차를 원한다면 하이브리드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얘도 근데 뭐 효율성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쁘지 않아요. 지금 순간연비가 10.8이고 12.2 누적연비는 중형 세단에서는 꽤 괜찮은 연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소나타 센쇼스 시승을 했고요. 타보니까 이 녀석도, 이 차도 괜찮은 상품성을 갖고 있는 차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옵션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겠는데 이건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풀옵션이라고 알고 있는데 각각 그 옵션 가격이 어떻게 얼마가 되는지를 정리해서 한번 말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신형 K5 1.6 터보 주행을 시작했고요. 정차 시에 소음은 아예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지금 뭐 페달, 운전대, 시트 통해서 들어오는 진동도 없고요. 지금 그리고 얘는 이제 인공 그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로 했는데도 살짝 들어오는 게 있네요. 바로 바꿔보면 예, 좀 더 굵직한 소리가 들어오는 게 느껴지고요. 바로 느낀 인상은 소나타보다 좀 더 날카롭게 나간다는 느낌입니다. 소나타와 뭐가 다르겠어, 이름이랑 디자인, 껍데기 빼고는 똑같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네요. 그 외모에서 느꼈었던 그런 좀 스포티한 느낌이, 모습이 드라이빙 질감에서도 드러납니다. 지금 양옆에 유리도 모두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주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느낀 거는 이런 소재적인 개선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적인 그 짜임새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물론 여기 하이그로시 소재는 눈에 확 띄죠. 세 군데가 크게 눈에 띄는데 이 전면에 센터 디스플레이 테두리하고요, 이 기어 노브 주변, 그리고 도 핸들 보시면은 이쪽 안에 문고리가 이제 하이그로시 소재가 쓰였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리고 구형 대비 소재적인 부분은 비할 데 없이 좋아졌어요. 이 나무는 이제 우드 그레인인데 참 진짜 나무처럼 잘 색깔을 맞췄네요. 그리고 요런 가운데 중간중간 쓰인 트림을 보시면 트림의 그 마감을 참 잘 해놨어요. 그리고 이 밑에도 또 이런 돌기까지 표현을 해놔서 이 부분 역시 좀 더 고급차스럽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그런 진동 아니면은 충격 같은 것은 푸들푸들하다는 표현을 제가 종종 쓰는데, 그런 좀 단단한 차가 아니라 좀 유연한 느낌이 한 번에 느껴져요. 그리고 이 1.6 터보 엔진은 소나타 센쇼스에서 처음 겪었었던 CVVD 기술이 적용된 엔진입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효율까지도 끌어올린 그런 엔진이에요. 이게 변속기는 지금 이거 8단 자동이죠? 1.6 터보만 8단입니다. 아, 오늘 그리고 시승은 기어박스의 이병진 기자님, 최재현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대화 형식의 코멘트도 들어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8단 자동 변속기하고
1.6 터보 가솔린 엔진의 조화는 상당히 좋습니다. 내년에 물론 이제 소나타 N라인에서 8단 DCT가 나오죠. 그래서 그때는 또 얼마나 좀 더 그런 직결감을 더 끌어올릴지 기대가 되는데, 저는 어쨌거나 K5도 이런 공격적인 스타일링을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차는 엄밀히 말하면 패밀리 세단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성능이면 차고 넘친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성능, 파워트레인 출력 성능을 말씀드리면 이 1.6 터보는 180마력이고요. 최고 출력은. 네. 최대 토크는 27.0kgm 토크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의 스펙만, 제원만 놓고 보면 소나타와 똑같아요. 지금 소나타도 마찬가지로 돼 있고, 대신 이제 아까 사이즈로 말씀드렸었는데 사이즈는 얘가 좀 더 약간 깁니다. 약간 아주. 네, 거의 뭐 같다고 해도 될 정도고. 길이도 길고 휠베이스도 약간 길고요. 네, 2열은 다시 이따가 앉아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정확히 뭐 줄자 가지고 재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얘가 소나타 지금 D&A보다 루프가 트렁크로 떨어지는 라인이 좀 더 쿠페스럽게 완만하게 떨어지거든요. 그게 패스트백 스타일이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어떤 헤드룸적인 부분에서는 손해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2열 쪽은 헤드룸을 루프를 후벼 파놨어요. 네, 후보 폈어요. 여기가 좀 패여 있습니다. 안쪽을 많이 파놨죠. 네, 머리. 어떻게든 이런 형태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 요소가 아닌가 싶고요. 네, 지금 신형 K5 뒷자리에 앉았고요. 2열 공간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여유롭습니다. 헤드룸도 1열보다는 더 여유롭게 느껴지고요. 무엇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 루프를 많이 파놨어요. 요렇게 약간 뭐 아이폰 X 그 M 탈모처럼 그 형태로 이렇게 파놨는데, 그 덕분에 헤드룸적으로는 아쉬운 건 전혀 없어요. 헤드룸뿐만이 아니라 뭐 레그룸, 또 숄더룸 마찬가지로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2열은 유리가 홑겹이에요. 1열은 이제 어쿠스틱 글라스가 적용이 됐고 2열은 홑겹인데, 2열은 1열보다 그런 풍절음이라든지 특히나 이런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 충격 이런 게 더 잘 들어오네요. 1열에서는 많이 푸들푸들하다고 느꼈었는데 2열에서는 바로 지금 바깥에서 보시면 이 뒷바퀴 위에 2열 시트가 자리한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소음, 충격 이런 게 확실히 1열보다는 더 들어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이 볼스터가 전에 없이 엄청 튀어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신형 K5가 시트적으로 상당히 개선이 됐는데, 이번에 뭐 그랜저에서도 느꼈었지만 K5의 시트는 마치 좀 앉아보면은 어디 한번 달려봐 라는 걸 좀 몸으로 전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별도로 어떤 볼스터를 오므리고 벌리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형태적으로는 완전히 그냥 옆구리가 넘어가지 않을 만큼으로 돼 있고, 지금 가죽은 나파 가죽은 아니고요. 하지만 내구성이 좋은 그런 질긴 가죽 있잖아요. 그 가죽을 썼습니다. 저는 소나타 센시어스 때 시트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가죽 질감도 조금 더 뭔가 부드럽기도 하고, 자세를 지지하고 받아주는 느낌도 그게 조금 더 탄탄하고 안정감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 잠깐 몰아본 걸로 정리해보자면 이 K5 신형은 소나타 대비 어떤 정숙성적인 부분은 저는 소나타 그 센시어스도 조용하다 생각했었거든요. 걔는 그리고 하이브리드, 소나타 하이브리드와 마찬가지로 모두 이중 접합률을 썼었고, 그리고 또 이런 도어 트림을 보더라도 패킹 같은 부분에서도 상당히 신경 쓴 게 드러났었는데, 아까 이 K5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도어 안을 뜯어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숙성적인 부분에서는 same. 그리고 나가는 느낌은 같은 엔진 출력과 토크와 그런 기어비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좀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마 뭐 기어비적인 부분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중량, 또 무게중심, 뭐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아마 그 느낌이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감속 기어비를 세팅을 좀 달리 했거나, 아니면 이씨의 매핑을 조금 손봐서 뭔가 초반 가속에 조금 더 잘 나가는 느낌? 네네. 근데 내부적으로도 이 K5 터보가 소나타 센시어스보다 더 스포티하고 다이내믹한 운전 재미를 좀 더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운전대만 잡고 조향을 해봐도, 지금은 물론 직선길입니다만 느껴지는 느낌이 탱탱한 느낌이 있어요. 야들야들하면서 탱탱한 느낌. 이게 좀 막연하고 모호한 표현이긴 한 걸 압니다만, 그래도 잡고서 달려보면 유격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막 유격이 커서 그냥 내가 이만큼 틀었는데 차는 뭐 조금 틀고 이러한 정도는 전혀 아니고요. 유격이 있는데 그게 운전자에게는 이 차 왜 이렇게 좀 조향이 안 돼? 라고 느껴지는 것보다 차가 유연하게 그냥 네 바퀴가 다 탱글탱글 해가지고 어떤 노면 상황이든 아니면은 뭐 이런 어떻게 꼬부라지는 길이든 운전자가 적응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차를 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K5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소나타와 K5를 비교할 경우에 좀 더 장점이 아닌가 싶고, 아까 PT 때도 들었었지만 이번에 기아 자동차는 K5 신형을 출시하면서 생각을 한 게 어디까지나 얘도 그런 디바이스화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나타에 들어간 그런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카카오와의 심지어 오늘은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차 프레젠테이션에 다른 회사의 임원이 와가지고 부사장이 와가지고 이런 뭐 대략 5분간의 스피치를 한다는 게 참 이례적인데 되게 좀 전략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한번 해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나 배고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재림이 누구야? 아직은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에요. 아까 선보였던 것만 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창문 내려줄래? 운전석 창문을 엽니다. 멈춰. 아, 멈추진 않네요. 네, 창문 절반만 올려줘. 잘 못 들었습니다. 운전석 창문 올려줘. 운전석 창문을 닫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소나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카카오아이와 연동해가지고 이런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운전자가 음성 검색을 한다거나 그런 거를 이제 차가 알아서 던지는 답을 주는 게 있었죠. 그게 좀 더 진보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또 보여드릴 기능은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아다스 기능이죠. 얘는 요거 누르면, 그리고 세트가 어딨어? 지금 세트가 됐네요. 아, 얘는 그리고 고속도로 그것도 들어갔네요. 얘도 그리고 K7이나 K9과 마찬가지로 방향지시 등을 켜면 그쪽을 화면에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자면, 아, 이거는 제가 확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보이죠. 확실히 근데 K7이 더 좋긴 한 것 같네요. 아, 지금 계기판의 테마를 좀 바꿔보려고 저희가 모니터를 지금 좀 만져보고 있는데, 이 계기판의 테마 선택 안에 들어가면 A 테마와 B 테마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지금 A 테마로 바꿔보면 A 테마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속도계와 타코미터, 그게 나와 있는 거고요. A 테마로 해서, 이게 기본 설정이니까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로 한번 제가 바꿔드려 볼게요. 어떻게 바뀌나? 많이 바뀌네. 커스텀, 스포츠, 스포트, 컴포트, 에코, 스마트. 계기판이 근데 K7 같은 경우는 아예 동그랬던 게 이 타코미터나 스피도미터가 네모나게도 바뀌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얘는 동그란데 안에서 마치 소나타처럼 네. 그 주변 디자인만 바뀌는 정도입니다. K7은 에코 모드로 하면은 아예 그냥 항아리, 물항아리 같이 생겨가지고. 그랬죠. 네, 계기판이 변했었는데. 디아블로 게임 에너지, 네. 픽한 막 그러니까. 만화 막 이런 것처럼. 얘는 그냥 기본적인 틀 안에서 조금씩 패턴만 바꾸고 색상만 조금 바꾸는 정도예요. 네. 야, 이게 어디야? 어우. 그리고 사운드가 유입되는 게 지금 스포츠, 꽤, 네, 스포츠 모드로 바꿨어요. 스포츠에서는 확실히 유입되는 게 좀 많네요.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뒤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엄청 크네. 아, 뒤에선 더 그런가요? 뒤에 스피커가 이렇게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가식적, 크게 들리네. 가식적이야 소리가. 운전 재미는 있네요. 네. 그리고 이 운전대가 무거워지는 거, 스포츠에서는 확실히 좀 무거워지는데 이 차이가 좀 큽니다.
자연스러워요. 근데 무거워지면서 이질감은 없어요? 약간 이질적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확 차이를 좀 크게 둬서 컴포트와 스포츠를 비교하더라도 일단 컴포트 상태에서의 스티어링 무게감은 좀 가벼운 편이었거든요. 전반적으로. 네. 예. 근데 스포츠에서는 그 무게감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게 운전자에게는 좀 더 다른 차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컴포트에서 무게감은 몇 정도였어요? 10 중에 9가 스포츠라고 그런다고 하면은 네. 컴포트는 한 5, 4? 그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네. 8단 자동 변속기가 이게 시각적으로 RPM 게이지를 저렇게 조정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고단으로 시프트업 할 때마다 이게 툭툭 떨어지는 게 옛날 아우디 차 요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뭐 6천에서 4천으로 툭 확 떨어지는 게 있어서 이게 어떤 시각적으로도 운전자가 좀 퍼포먼스카 같은 맞아요. 느낌을 시각적인 세팅이에요. 엔진 실제적인 반응과 이 계기판의 타코미터의 이 바늘 움직임이 달라요. 좀. 그러면 이거를 제가 K7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얘가 훨씬 더 명민합니다. 명쾌한 느낌이 있고요. 그때 K7 탔던 거는 3.0 GDI였긴 했었지만 그래서 뭐 엔진 트림은 다르고 또 1.6 터보가 훨씬 더 좀 그런 퍼포먼스 지향이긴 하니까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보더라도 차의 움직임이나 전반적인 주행 질감이 그 K7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뒷자리에 누굴 모시고 다니는 의전차로 써도 되겠다라고 느껴질 만큼 부드러웠거든요.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가 매끄러움의 연속이었는데 K5 같은 경우는 경쾌하면서도 운전자가 나름 운전의 재미를 추구하면서 달릴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참 현명한 게 역시 20, 30대의 예약자가 많다는 게 차의 컨셉을 잘 아는 분들이 정말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K5의 디자인적인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죠. 사전에 공개했던 몇 장의 사진만으로도 단순히 그런 인터넷 댓글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좀 호일색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차들을 보면은 사진을 봤다가 실물을 보면 와 실물이 훨씬 낫네 라는 경우가 있고 뭐에게 사진이 더 낫네 라는 경우가 있는데 K5는 그 사진과 실물의 차이가 많이 없더라고요. 예, 사진 봐도 잘 봤고 예. 실제로 봤을 때 느낌도 괜찮고. 요즘 만났던 그런 중형 세단에서는 가장 좀 스포티하고 좀 영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5가 기아차에 되게 중요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모델이잖아요. 볼륨 모델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과감한 디자인을 시도해서 양산차로 뽑아냈다는 것 자체도 되게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요. 예. 차 성능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리자면 이게 브레이크가 많이 세네요. 담력이 초반부터 세게 올라오는 편으로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시승차가 151km나 탔네. 그래도 꽤 탄 차네요. 초반 네. 담력이 예민해요? 네네. 거의 그 담력이 일정해요? 아니면 초반에 좀 몰려있고 끝으로 갈수록 좀 희미해져요? 지금 초반에 올라왔던 게 그래도 한 중반까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근데 뒤가 좀 기우뚱 털린다? 라는 건 좀 지금 살짝 감지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거의 뭐 한 내부 승객만 200kg 넘게 지금 적재를 하고 가는 거라서 좀 덜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초반에 브레이크 담력은 중반까지는 이어지지만 후반에서는 살짝 흐릿해지면서 좀 차가 이렇게 확 눌리면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때 멈춘다는 느낌은 약간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공기 저항을 많이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바람 흘러가는 소리를 주행하다 보면 느끼곤 하는데 뭐 횡풍이든 아니면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든 지금 그런 게 감지되는 게 없습니다. 어떤 뭐 A필러에서도 살짝 휙휙 지나가는 소리라든지 그런 게 느껴질 법도 한데 지금 운전석에선 느껴지지 않고요. 이게 뭐 조수석이라든지 뒷자리는 어떤지는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MVH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확실히. 아까 문짝 도어 안쪽 바깥쪽 테두리 그런데 뭐 고무 실링이나 패킹 같은 것들도 확인해 보니까 네네. 꽤 두툼하고 뭔가 견고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보통 이 풍절음이라고 하는 게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이 녀석은 사이드 미러의 풍절음도 거의 안 들려요. 인테리어적인 얘기긴 한데 운전석 쪽으로 센터페시아가 틀어졌잖아요.
인테리어 얘기긴 한데 운전석 쪽으로 센터페시아가 틀어져서 이것 때문에 운전자가 모든 걸 컨트롤하기가 좋네요. 네, 이상으로 대단해. 기아 자동차의 신형 K5 1.6 터보 시승기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도와주신 기어박스의 최재영 기자님, 이병진 기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